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번 연속 동결한 건데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 조금 지켜보자는 겁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우리 경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IMF 전망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세계 경제 성장률, 한국 다 낮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1월 달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까?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보고서인데요. 예. 여기 부제가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Rocky Recovery. 그러니까 예. 락키하다는 표현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자갈밭이다. 예. 그러니까 험난한 여정이다. 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이 대략 3.5%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2.8%니까 매우 낮은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종전보다 낮춰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특히 첫 번째가 은행 파산이나 금융부실과 같은 예. 금융 불안이 가중됐다.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요. 또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 이행을 하면서 소위 국제 유가가 또 다시 반등하죠. 예. 이게 또 다른 물가 불안을 야기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번도 낮춰잡았는데 이번에도 낮춰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0%로 봤다가 지난 1월에 1.7%로 낮춰잡고 예. 이번에 역시 1.5%로 5%로. 또 한 번 낮춰잡은 겁니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1.5%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의미를 간결하게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우리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1980년 오일 쇼크 충격,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네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역성장. 이 4번의 경제 위기 시점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거. 경기 침체 국면이죠. 예. 특히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바로 미분양 주택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주의가 계속 이렇게 쌓여나가고 있는데요. 예. 지난 직전월까지만 해도 7,000호 정도였는데 7,500호. 예. 근데 8,500호 정도로 또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PF 부실이 가중되겠고요. 예. 연체도 늘어나겠고요. 건설사의 부도가 야기되고 금융 부실로도 전개되죠. 예. 이런 불안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떤 회복의 걸림돌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대충 알겠네요. 네. 예. 똑같이 경제가 좀 둔화됐다, 이런 네. 위험이 커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은 3가지죠. 예. 바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근데 물가 안정이 아직 안 됐지만 그렇죠. 경기 안정이라는 게 위태위태하고요. 예. 금융 시장도 매우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물가가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는 네,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혹은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에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미국도 판단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하는 물가, 우리나라의 목표하는 물가가 각각 2%인데요. 예. 그 2%에 부합하는 물가가 올해 안에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 목표하는 2%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예. 비로소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 발표가 있은 이후에 네. 자, 주식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네. 시장은 지금 이 상황을 금리 동결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시장은 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은행이나 예. 주식 투자자들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인하할 거야 라고
중앙은행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총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동상이몽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금리 동결만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예. 충분히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만큼 충분히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주도주 네. 2차 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 말도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IRA라는 법안이죠. 이게 초기 법안의 경우에는 적성 우려 국가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성 우려 국가로 예. 보는데 이들 나라부터 원료를 수급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예. 했었다가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적성 우려 국가들로부터 원자재를 수급받아서 제조하는 국가일지라도 예. 미국이나 혹은 북미 지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그냥 주겠다 하면서 세제 혜택의 제외 대상이 됐다가 이제 다시 세제 혜택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대량 어떤 수주의 기회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또 투자가 많이 투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당장 수혜를 볼 것 같은데 네. 지금 2차 전지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움직여야 할까요? 네,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력 예. 정말 압도적입니다. 시장 장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 시장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세계 시장을 보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기대가 될 만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예. 나머지 국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이 기술 추격을 계속 예. 벌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을 통해서 성능도 올리고 예. 가격은 떨어뜨리고 예. 또 안정성은 높이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도 안도하지 말고 기술 추격을 오히려 따돌릴 만큼 초격차를 벌이고 차세대 2차 전지 또 3세대 2차 전지 개발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시장을 계속 꾸준히 장악하는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